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소미실을 사용해서 미니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실과 바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소미를 사용을 했고요. 실은 2볼 반이 들어갔습니다. 넉넉하게 3볼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5호와 6호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부자재가 약간 필요한데요.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설명 붙여 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사슬코 만들 때는 코바늘 6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 자세로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코 만드실 때는요, 먼저 시작 지점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쪽 왼손에 잡으셨던 실을 쭉 당기면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생기겠죠. 자, 여기는 지금 바늘이 들어있는 구멍은 코가 아니고요. 시작 지점, 매듭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뜨기는 총 52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요, 이쪽에 있는 실을 이 바늘의 후크에 이렇게 걸어서 계속 빼오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사슬뜨기 할 때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처음에 시작한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 나중에 빼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약간 바늘의 머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구멍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빼주실 때 후크의 머리를 좀 아래로, 그리고 이 자루 부분을 약간 위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쏙쏙 더 잘 빠져요. 자, 요런 방법으로 총 52코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2코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바늘을 5호로 바꾸겠습니다. 코바늘 5호로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슬뜨기 한 코를 떠서 얘는 이제 기둥코입니다. 얘는 기둥코고요. 자, 52코에다가 전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코산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코산의 위치는요. 자, 먼저 설명을 위해서 잠깐 바늘 빼놓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사슬이 예쁘게 보이시죠? 얘를 살짝 돌리시면 뒤에 볼록볼록 올라온 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자, 얘가 코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떴던 얘는 기둥코입니다. 그죠? 얘는 기둥코. 자, 그러면 마지막에 52번째 사슬은 얘였어요. 그죠? 자, 얘한테 연결되어 있는 코산은 바로 여기겠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봤을 때 보면 이 코산이 2번째 코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둥코에 대한 코산이니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딱 쉬운 2코의 짧은뜨기가 나오실 거예요. 위치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코산에다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자, 2개가 고리에 걸렸을 때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한 번에 빼주기.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짧은뜨기입니다. 자, 첫 번째 코를 뜨신 다음에 잊지 마시고 마커로 표시를 꼭 해주세요. 바늘이 있는 고리 바로 밑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산.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 넣고 꺼내와서 2개가 되었을 때 짧은뜨기.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쉬운 두 코였으니까 짧은뜨기도 쉬운 두 코가 나오셔야 되겠죠? 자, 여기 마지막 코산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셔서 쉬운 두 코의 짧은뜨기를 먼저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기둥코 하나 사슬 뜨신 다음에 편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입니다. 2단은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첫 코를 어디다 넣으시냐면, 자, 바늘이 있던 곳은 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곳은 기둥코였습니다. 그러면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우리가 바늘을 넣어야 될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코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이곳에다가 자, 기둥코 바로 밑에 여기에다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로 첫 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첫 코 만드신 다음에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직사각형 뜨실 때 코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첫 코 뜨실 때 달아 놓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사슬 라인 보이시죠? 이 사슬이 온전하게 이렇게 다 잡힐 수 있도록 바늘을 넣으셔서 끝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커 있는 데까지 오셨죠? 여기까지 떠주시면 52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3단도 역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의 방향을 돌려주세요. 자, 이제 여기 마커를 빼신 다음에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위치 이제 잘 찾으시겠죠? 기둥코 바로 아래 있는 이곳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3단도 똑같이 전체 짧은뜨기예요. 첫 코에 마커 표시 잊지 마시고요. 자,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마커 걸어 두었던 코에다가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떠서 3단을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자, 사슬 한 코 기둥코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주세요. 4단은 무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첫 번째 코 위치 확인해 주세요. 여기죠. 자,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춰주세요. 짧은뜨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그 전단에 짧은뜨기 했던 위치를 여기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아래거든요. 여기 V 여기 모아져 있는 이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는 여기죠. 자, 모아져 있는 이곳, 모아져 있는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먼저 한번 들어갔어요. 그대로 실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여기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오는데 약간 길게 이렇게 나와주세요. 자, 이제 다시 맨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실 걸어서 쭉 더 길게 올라왔겠죠? 자, 이 상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늘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걸어서 모두 다 통과해 주세요. 자, 이런 무늬가 나오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무늬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위치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 코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실 걸지 않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서 실 당겨 나오고요. 자, 2번 위치 바로 밑에라고 했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약간 길게 그대로 바로 밑에. 자, 여기로 들어가서 쭉 끌어옵니다. 4개가 되었을 때 실 걸어와서 모두 빼주기. 1번, 2번, 3번. 자, 요 무늬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가 하나 남아있죠? 마커 걸린 곳, 이곳에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제거하고 해볼게요. 자, 1번 마커 걸려있던 곳에 넣어서 올려주시고 그 아래. 자, 2번 세 번째는 여기다가 넣어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기. 자, 사슬 한 코 떠서 기둥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이번 단은 짧은뜨기를 떠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슬 반코만 잡고 떠볼 거예요. 그래서 위치 잘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기둥코였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자, 첫 번째 코에 사슬 줄에서 이쪽에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다 걸어야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줄에만 걸어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마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코도 여기 사슬 중에서 이쪽에 앞쪽에 있는 여기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자, 역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2개 중에서 앞쪽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사슬 반 코만 잡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줍니다. 자, 우리가 사슬 반 코만 잡고 떴더니 모양이 이렇게 구분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 무늬를 뜨기 전에 베이스로 짧은뜨기를 3단을 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3단을 먼저 베이스 깔아주고 그 다음에 무늬뜨기를 4번째 단에 해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단을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그런데 1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온 거예요. 그러면 몇 단이 남았죠? 2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로 짧은뜨기를 2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짧은뜨기를 한 단, 6단, 7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뜨고 나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6단, 7단까지 짧은뜨기 단으로 이렇게 떠오셨다면 다시 이제 무늬뜨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 들어가는 위치 기억하시죠? 여기에 1번 그 밑에다가 넣어서 2번 그 아래에 여기죠? 여기다가 넣어서 3번 여유 있게 이렇게 끌어오신 다음에 한 번에 빼주기. 자, 위치를 잘 확인을 하고 넣어주세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그리고 한 번에 빼주기.
요 무늬뜨기를 쭉 끝까지 떠주신 이후에 아까 우리 요 구분선 넣기 위해서 이 무늬 다음 단에서는 짧은뜨기를 반 코씩만 잡고 떴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늬뜨기 이후에는 짧은뜨기가 3단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은 반 코만 잡고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단은 온전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자, 이쪽 앞면에 왔을 때 4번째 그 무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렇게 무늬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작업을 이어서 해주세요. 자, 가방의 몸판을 다 떠주었는데요. 저는 무늬뜨기 모양이 6번째 나올 때까지 떠준 상태입니다. 길이를 재보니까요. 가방 몸판의 길이가 약 40cm가 되고요. 요 폭은 약 14cm가 나옵니다. 요렇게 지금 무늬뜨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얘를 마무리하고요. 사이드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무늬뜨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사슬 하나 떠서 단단하게 묶어 주신 다음에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늘을 이용을 해서 실을 뒤쪽으로 보내서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사이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코는 역시 6코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코바늘 6코로 사슬을 14코를 우선 만들어 주세요. 자, 기초코를 뜨셨다면 이번에는 5호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둥코 하나 먼저 사슬로 떠주세요. 자, 코산에다가 역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코산은 기둥코에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바늘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첫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코도 역시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쭉 해주실 건데요. 우리가 기초 사슬코를 지금 14코를 잡으셨잖아요. 짧은뜨기는 일단은 13코만 먼저 가겠습니다. 자,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13번, 요거 마커 걸려있는 첫 코 포함입니다. 자, 13코 떠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3번째까지 떠주셨다면 마지막 코 산이 남아있죠. 자, 여기에 코산에 뜨지 않고요. 자, 요렇게 원래 사슬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돌려보시면 마지막 사슬 14번째, 첫 번째 우리 떴던 사슬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슬에다가 이번에는 바늘을 넣어주세요.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3코를 떠줍니다. 자, 같은 곳에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슬 여기에다가 넣어서 요 꼬리실은 계속 그냥 감싸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넣고요. 같은 곳에 넣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13코는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했고요. 14번째는 사슬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3개 떠주신 거예요. 모서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타원형 가방 바닥 만들 때 가운데 완벽하게 구멍 없이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지금 그 방법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코산에다 하시고 이쪽 사이드 반대쪽은
사슬에다가 떠주시면 완벽하게 구멍 없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반대편에 떠줄 건데 13개의 사슬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 코에 우리가 3코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보이는 이 사슬에다가 이번에는 온전하게 바늘을 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꼬리실 같이 이렇게 감싸면서 뜨시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해요. 자, 그리고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시면 타원형으로 뜨지만 완벽하게 구멍이 없이 뜨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을 온전하게 잡은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끝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사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로 1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쪽에는 우리가 타원형으로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쪽만 타원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 시작해 볼게요. 자, 기둥코 하나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13코 가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기둥코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첫 번째 코 떠주시고요. 자, 우리 초보자분들은 마커 표시하셔야 훨씬 쉽게 코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달아주세요. 자, 13코 금방 뜨신 거 포함해서 13코 짧은뜨기로 쭉 가주세요. 자, 여기 모서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2회씩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넣었죠? 같은 곳에 한 번 더. 자, 다음 코에도 코 늘리기, 짧은뜨기 2회.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모서리 코 우리 아까 3개였어요. 그죠? 그래서 코 늘리기를 3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됐죠? 자, 나머지는 짧은뜨기겠죠? 짧은뜨기 13코 해서 여기까지 마커 걸려있는 곳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여기 마커 있는 곳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방향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시작해서 역시 13코 먼저 가겠습니다. 자, 마커 옮겨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3코 떠오셨으면 자, 이번에는 코 늘리기 먼저 하겠습니다. 코 늘리기. 자, 한 코에 2개, 짧은뜨기 2번. 자, 해주신 다음에 다음 코는 짧은뜨기 1번. 자, 요게 한 세트고요. 요거 3번 가겠습니다. 다시 코 늘리기. 그리고 짧은뜨기 1번. 자,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코 늘리기. 한 구멍에 2번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짧은뜨기 13개 해주시면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자, 거기까지 짧은뜨기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코 올리시고 마지막 옆면의 마지막 4단을 떠보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코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짧은뜨기 먼저 13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은 코 늘리기 1번. 자, 이렇게 한 코에 2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1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요게 세트 규칙입니다.
자, 3번 할 거예요. 코 늘리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마지막 세트 코 늘리기,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한 코. 자, 이제 남은 것은 짧은뜨기 13코겠죠? 자, 여기 끝까지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떠주셨으면 사슬 한 코 떠서 튼튼하게 마무리 하고요. 실을 자르겠습니다. 돗바늘로 정리해 주세요. 자, 옆면 조각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코스를 세보니까 총 38코가 나왔어요. 코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똑같은 사이드를 한 장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사이드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커버가 되는 쪽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이쪽 부분을 커버로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사이드를 꿰매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얘부터 달아줄 건데요. 아까 우리 여기 사이드에 있는 코스를 세어봤더니 전체 38코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우리 안쪽으로 들어갈 이 부분에서부터 코를 쭉 세서 38번째 되는 코를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38번째 사슬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주었고요. 이쪽에도 역시 마커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코바늘 5호랑 자, 실을 준비해 주세요.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마커 걸어 놓았던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첫 번째 사이드의 첫 번째 코에도 역시 바늘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에 기본 자세로 실을 이렇게 잡아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바늘에 꽂혀 있는 이곳에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빼줍니다. 빼고 자, 요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도 우리 옆면에도 바로 마주하는 그 다음 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끌고 나와서요. 나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자, 빼뜨기 합니다. 자, 가방 몸판 부분에 사슬을 온전히 잡아서 바늘을 끼우시고요. 사이드 부분에도 마주한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여기 원래 바늘에 있던 이 고리에다가 얘를 통과시켜 주시면 얘가 빼뜨기가 되면서 얘가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코를 자, 38코였죠? 같은 방법으로 마주한 코에 코를 빼서 빼뜨기 연결을 쭉 해주시는 거죠. 자,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사슬 남아있죠? 여기다 끼우시고 자, 사이드 마지막 사슬에도 넣어서 빼뜨기로 튼튼하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자르지 않고요. 자, 요거 어디로 가냐면 이 부분 엣징 처리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무늬뜨기 한 부분에 길쭉한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 2번, 그리고 구분선 되어 있는 이 무늬에는 짧은뜨기 1번 해서 총 3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요 단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코를 하나 더 넣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먼저 바늘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2번을 먼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2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여기 구분선 있는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늬뜨기 한 곳에 하나, 2개, 그리고 구분선 있는 곳에 하나, 다시 무늬뜨기 있는 곳에 2개, 그리고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엣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무늬가 남았죠? 여기에서도 짧은뜨기 1번, 그리고 이쪽에서도 짧은뜨기 1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는 여기 우리가 시작코 잡았던 라인인데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2번을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면 조각 우리 하나 남은 거 있었잖아요. 이쪽 라인에 똑같이 빼뜨기로 해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쪽에서 첫 번째 코를 잡아서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옆면 조각에서도 첫 번째 코를 끼워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걸어서 나오신 다음에 자, 첫 번째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자, 아래 코 들어가시고요. 그 밑에 자, 이쪽 마주한 코에다가 끼워서 역시 빼뜨기. 자,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마커 표시해 두었잖아요. 이렇게 한 코씩 빼뜨기로 쭉 이어가시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한 코씩 천천히 튼튼하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옆면을 다 연결해서 마커 있는 곳까지 왔고요. 실을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 끝부분, 요 끝부분도 똑같이 짧은뜨기와 빼뜨기를 이용을 해서 엣징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커를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커 있던 자리였어요. 자, 바로 옆에 코. 자, 바로 옆에 코로 이동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계속 빼뜨기로 가겠습니다. 빼뜨기로 여기까지, 여기 요 직선 라인까지 일단 빼뜨기로 끝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 끝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쭉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 앞 라인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모서리 부분은 자, 코를 2코 넣어 주셔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2코 우선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늬뜨기 한 거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기둥코 올리면서 생겼던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감싸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있는 곳
자, 구분선 넣었던 그 라인 따라서 하나 넣어 주시고요. 다시 자, 여기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 무늬 아래쪽에 또 하나.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무늬 있는 쪽에서는 두 코, 그 다음에 구분선 있는 쪽에서는 한 코. 이런 식으로 엣징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쪽에 두 개로 코너 쪽에 두 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쪽. 자, 우리 이쪽만 지금 안 된 거예요. 이쪽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사슬이 한 코씩 쭉 보이니까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매듭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으셔서 자, 빼뜨기로 시작.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서 그 사이드 부분 빼뜨기 연결된 곳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라인까지 다 빼뜨기로 연결이 되셨으면 이제 가위로 자르셔서 정리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실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부분에 디링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디링을 달아 주실 때는 가방과 같은 색깔의 실을 조금 잘라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꿰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이따가 이렇게 맞닿게 꿰매 줄 예정이라서요. 이 디링을 끝에다가 달지 않고 중간쯤에 달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셔서 디링을 가로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링을 달아주신 다음에 가방 바닥을 좀 힘있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바닥을 잘라서 넣어주려고 해요. 지금 전체가 14cm 정도 되는데 양쪽에 우리가 이제 꿰맨 시접이 있기 때문에 5cm에 13cm 정도로 잘라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자르셔서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쪽에 넣어 주시고요. 요런 자투리 실 남은 걸로 여기 모서리 부분만 실로 꿰매 가지고 안쪽 정리해 주시면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이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실을 한 30cm 정도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둔 상태고요. 여기 옆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쪽에 우리 마무리할 때 여기 이제 사이드 부분, 모서리 부분 이렇게 돌아갔던 이 부분에다가 여기 옆면 조각이 끝나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 코로 한번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도록 꿰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까지 꿰매 주셨다면 이제 가방을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석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단추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석 단추를 보시면 암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애를 위쪽에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온폭 파인 애를 아래쪽에다가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단추 다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가방 회전 고리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바늘 6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떴던 같은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시작되는 부분을 감아서 마무리를 해줄 거라서 처음에 약 30cm 정도 실을 좀 빼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자세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실 위에다가 가방 고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늘을 가방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실을 사슬뜨기 하듯이 이렇게 감싸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 실을 이렇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다시 바늘을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이쪽 바깥에 있는 실을 끌고 오신 다음에 이 실을 사슬뜨기 하듯이 이렇게 자, 코가 두 개가 생겼죠. 한 개만 더 만들겠습니다. 다시 가방 고리 안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듯이 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바늘에 3개의 코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코씩 각자 사슬뜨기 하듯이 이 끈을 쭉 길게 늘려갈 건데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우선 이 코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엄지와 이 중지로 이렇게 앞에 두 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빼주세요. 마지막 코만 걸렸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실을 걸어와서 얘만 사슬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얘만 사슬뜨기. 마지막 남아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얘도 사슬뜨기.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죠? 자,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두 코 빠지지 않도록 일단 잡아주시고 바늘 빼고 자, 걸어서 마지막 코 사슬뜨기, 두 번째 코에 걸어서 다시 사슬뜨기, 마지막 코 걸어서 사슬뜨기. 자, 요런 방식으로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가방 끈을 저는 90cm를 떠주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좀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조직 자체가. 그래서 가방에 물건을 넣는 것들 그리고 늘어나는 것들 감안하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고리에 꿰매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 걸어서 3개를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실 남겨 놓으신 것처럼 한 30cm 정도 실을 남겨 놓고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실을 쭉 빼주세요. 자, 돗바늘을 준비하셔서 자, 나머지 가방 고리에다가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마지막 코 부분에다가 튼튼하게 연결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꿰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방향으로 돌돌돌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코에 연결하셔서 몇 번 튼튼하게 감싸서 이런 식으로 한번 꿰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실들은 이 연결 부위를 감싸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감싸 주셨으면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한 번씩 빠지지 않도록 끼워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브라운 컬러는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달아 주었는데요. 블랙 버전은 이렇게 체인으로 달아줬거든요. 이렇게 금속 라벨까지 달아서 체인으로 해주었더니 약간 정장풍에도 어울리는 가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에다가 뜨던 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은 6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분의 실, 마무리할 실을 한 2-30cm 먼저 빼놓고요. 기본 자세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 지점, 매듭을 하나 만들고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빼시고요. 체인의 첫 번째, 여기 이제 가방 고리 걸려 있는 체인인데요. 가방 고리 말고 체인의 첫 번째 칸에 바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만들어 놨던 이 고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다음 칸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 체인 칸으로 들어간 다음에 실을 끌고 와서, 자, 이 코에다가 걸어서 빼줍니다. 빼뜨기 하는 거죠. 자, 다음 칸에 그대로 넣어서 실 가지고 와서 다시 빼뜨기. 요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체인이 이렇게 꼬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잘 펴지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슬 코가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왜냐면은 얘는 큰데 사슬이 너무 작으면 얘가 이렇게 우글우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의 크기만큼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얘한테 맞게 해주시면 좋겠죠. 아예 코바늘을 좀 큰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7호나 8호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끝까지. 자, 빼뜨기로 계속 끝까지 코를 빼뜨기 하면서 실을 엮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 하실 때는 여기 남겨놓은 실처럼 끝에 실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우리 여기 가방 고리 연결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끼워서 여기 첫 번째 코에 연결되었던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감싸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 길이가 조금 너무 길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롱 노즈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 체인의 끝을 벌려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얘를 빼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벌릴 수 있는 이런 틈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는 못해요. 얘가 너무 두껍고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구를 활용하셔서 벌려서 원하시는 칸만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돗바늘로 마지막 요 가방고리와 체인을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고요. 원하시는 컬러의 실과 또 원하시는 느낌의 이런 체인 또는 끈 선택하셔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핸드메이드 금속 라벨을 달아주시는 경우에 여기 보면은 다는 건 쉽거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뒤쪽에 이걸로 이렇게 끼워서 얘를 꽉 펼쳐주시면 고정이 돼서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얘를 달아줬을 때가 뒤에가 뒷면에 여기가 금속이 이 부분이 보여서 뚜껑을 열었을 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뜨개실로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코바늘 5호를 사용을 해서 코스를 일단 사슬 10코를 잡았습니다. 사슬 10코를 잡아서 긴뜨기로 한 단만 떠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위치에다가 딱 가려주고 이렇게 주변에 감침질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두껍지도 않고요. 이 부분이 얘네들 미운 애들 요거 커버가 싹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라벨 달아주실 분들은 꼭 커버 안 보이게끔 하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